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동호 프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도 서울 퍼블릭 세미나에서 개발자를 위한 파이도 도입 속성 가이드 부분을 맡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도 얼라이언스 프로토콜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에 파이도를 도입했을 때 그리고 프로토콜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이도 프로토콜 도입 기간이 어떤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UEF 도입, 파이도2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파이도 해커톤에서 파이도2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 프로토콜은 세 가지로 UAF, 파이도2, UTF가 있습니다. 먼저 UAF는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는 온라인 로그인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 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안 및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생체를 통해서 등록 후 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도2는 W3C 웹OSM과 시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3에서 웹 표준으로 인증도 하였는데 이것이 파이도2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웹 표준으로 인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브라우저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웹 표준 인증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같이 다양한 인증 환경을 제공하는데 플랫폼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통해서 인증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구조는 향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TF는 유니버셜 세컨드 팩터로 2단계 온라인 웹 로그인 환경을 지원합니다. 기존 인증에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 나라에서 OTP와 같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TF는 파이도2에서 하나의 팩터로 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도2와 통합되어 부르기도 합니다. 개발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는 개발자를 위해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파이도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Developers라는 항목을 보시면 Getting Started for Developers 하고 Developer Resource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Getting Started for Developers 항목에서는 사용 방법,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Developer Resource 부분에서는 다양한 참고할 수 있는 예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파이도 도입 및 프로토콜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파이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보안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파이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또는 기존의 서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를 통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클라이언트 타겟, 윈도우즈를 사용할 것인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iOS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두 다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웹 중심의 서비스를 할 것인지, 웹 및 네이티브 앱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 수단에 따른 제한을 둘 것인지, 즉, 지문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문, 홍채만 허용할 것인지, 지문, 홍채, 핀 등 다양한 파이도에서 인증을 받은 수단은 다 허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 인증 장치는
특정 인증 장치에 대해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파이도 얼라이언스에서 인증을 받은 장치에 대해서는 인증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를 통해서 더 적합한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F를 선택할지 파이도2를 선택할지 에 대해서 이 항목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웹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거라면 파이도2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 수단의 제한 및 그에 따른 오센티케이터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UAF를 더 고민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네이티브 앱으로 더 구성을 한다면은 이때는 더 UAF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부분의 결정을 위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비스 요소를 확인하여 파이도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 파이도 프로토콜 도입 기간을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삼성 SDS에서 제공하는 파이도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해커톤 등에서 소요된 기간을 통해 알려드리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먼저 UAF 파이도2, UTF를 이제 도입할 때 파이도 서버 설치 및 파이도 서버와 연동 부분은 온프로미스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보기에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파이도 서버 설치에 약 1주 정도, 그리고 파이도 서버 연동 부분에 약 1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발은 제외입니다. 서비스와 파이도 서버의 연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스 서비스를 할 때는 파이도 서버 설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1주 정도만 연동 부분을 하면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에 대한 요소 부분만 제외했을 때 그 해커톤 등 고객과 해보면 실제 도입하는 데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RP 서버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RP 서버와 RP 클라이언트 연동에 있어서도 서비스 부분을 제외했을 때 UEF 기준으로는 MFA로 봤을 때 2주, 그리고 UEF 자체 스펙 기준을 따를 때는 3주 혹은 또 그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UEF 같은 경우에는 SDK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회사마다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UEF 스펙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MFA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MFA는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으로 통합 인증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도2의 경우에는 RP 서버와 RP 클라이언트 연동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약 1주 정도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커톤시에서도 제가 경험해 본 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2를 할 때는 1에서 2주 정도면 보통 서비스하고 저희 파이도 서버 서비스하고 붙일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대학생들이 이 부분에 참여했을 때는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배우고 하는데도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EF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SDK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네이티브 앱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2주에서 3주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 서비스와 연동을 시켰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런 인증 서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기간이 적은 기간으로 연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한 달 이상을 많이 잡을 텐데
실제로 이 파이도를 도입할 때는 2주 정도를 잡으면은 충분히 도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UEF 도입 시 구조와 UEF 도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EF의 경우에 먼저 UEF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RP 서버 부분이 있습니다. UEF 서버로 호출하기 위한 부분은 UEF 서버 SDK를 보통 제공해서 RP 서버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편리하게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분으로서는 먼저 UEF 스펙에 있는 UEF 클라이언트, UEF ASN, UEF 오센티케이터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인증을 담당하는 부분은 UEF 오센티케이터 부분이며 UEF 클라이언트, UEF ASN 부분은 이러한 오센티케이터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련한 컴포넌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P 즉 서비스를 하는 RP 앱 부분에서는 UEF 클라이언트 SDK를 보통 받아서 이 부분을 호출하여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UEF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UEF 서버를 먼저 설치하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UEF 서버와 RP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를 SDK를 이용하여 보통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앱을 개발하는데 클라이언트 앱에 개발할 때도 UEF의 경우에 SDK를 이용하여 보통 개발하게 됩니다. SDK를 이용할 때도 보통 MFA나 이런 통합인증 쪽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할 때 보통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직접 UEF 스펙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하겠다고 할 때는 일단 스펙에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은 UEF 스펙에 있는 부분을 직접 RP 부분을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런 MFA나 이런 통합 인증을 통해 쉽게 호출하는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파이도2 도입 시 구조와 파이도2 도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부분을 말씀드리면 파이도2 서버가 있을 것이며 이 파이도2 서버를 이용하는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RP 서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부분으로서는 모바일과 PC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먼저 모바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 iOS가 있을 것이며 RP 앱 부분은 외부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네이티브 앱을 통해서도 구현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도2 API 클라이언트 부분을 통해서 파이도2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증 부분을 담당하는 파이도2 플랫폼 오센티케이터가 보통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실제 인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시택과 연동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나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PC의 경우는 보통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인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크롬 그리고 크로미움 엣지 사파리 그리고 파이어폭스 등 많은 브라우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도2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이용하여 인증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밖에 C탭을 통해서 외부 인증 장치를 통해서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PC의 경우에는 외부 인증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외부 인증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플랫폼 자체에 있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꽂거나 가지고 NFC 태깅이나 그 블루투스 연결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동하면서 인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증 장치인 시탭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USB인 장치, 블루투스 장치, NFC 장치 등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내부 장치를 이용할지 외부 장치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도2 도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도2 서버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 각 요소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파이도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RPID, 즉 도메인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설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도2 서버와 RP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RP 서버와 연동하는 클라이언트 부분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PC의 경우는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 오센티케이터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동하면서 할지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는 주로 플랫폼 오센티케이터를 이용하고 만약 스텝이 이용이 필요하다면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파이도 도입에 예시가 될 수 있는 2020 파이도 해커톤에서 파이도2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파이도 해커톤에서 파이도 적용은 먼저 파이도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공하는 파이도 서비스 샘플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서 공유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파이도 서비스 샘플을 제공하고 삼성 SDS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연동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해커톤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었고 다섯 번째로 파이도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성 SDS에서 제공하는 넥사인 어드민 포털을 활용해서 통계 및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스파이더2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넥사인 어드민 포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향후 고객이 도입을 할 때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샘플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 부분이 개발이 되고 저희 최종 서버와 연동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해커톤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도 해커톤에서 파이도 교육 및 파이도2 데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해커톤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파이도 프로토콜에 대한 종류 및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파이도2에 대해서 구조, 그리고 파이도2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웹OSN API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API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이도 해커톤 온라인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는 파이도 해커톤 온라인 데모를 실행하였습니다. 샘플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바일 데모, PC 데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보여드렸으며 그리고 샘플에 대한 소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개발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해커톤에서 파이도2 서비스 샘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을 통해서 샘플이 제공되었으며 파이도2 서버와 연결을 위한 샘플 소스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데모를 진행했던 소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API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발 가이드를 이 GitHub에서 제공하였으며 넥사인 서버 접속을 위한 API 키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게 어드민 포털 계정을 포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도2에서는 도메인이 중요한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 가지고 있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설명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도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임시 도메인을 통해서 실제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제 IP 주소하고 매핑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더2가 HTTPS로 동작되기 때문에 이 HTTPS 인증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밴드를 활용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엑사이 어드민 포탈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넥사인 어드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드민에 대해서 해커톤에서 각 팀에게 계정을 제공하였으며 이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그 실제 파이도2 서비스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PID를 설정하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 즉 인증 장치에 대한 파이도2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서비스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 로그를 활용하고 로그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톤 진행의 결과로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통계 데이터는 해커톤에서 진행 시 파이도 서버와 연동된 트랜잭션 건수에 대한 카운터 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말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7월 중순부터 저희 파이도 서버와 연동을 하게 되었으며 빠르게 끝낸 팀들은 3일 만에 끝낸 팀도 있고 오래 걸린 팀들은 3주까지 걸린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은 2주 안에 다 끝내고 점차 이렇게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도 하고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팀들이 이와 같이 연동하는데 2주 안으로 소요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이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빠른 기간 안에 도입을 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보안 및 편의성에서도 향상된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